예, 두 번째 장으로 관계 연산자입니다. 파이썬에서의 이제 관계 연산자는 어떤 그 상태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뭐 같거나 그 다음에 다른거나 아니면 x가 y보다 큰가 작은가 크거나 같은가 작거나 같은가 이렇게 6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어너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요 관계 연산이 관계 비교를 한 다음에 결과를 참 또는 거짓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결과를 저장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바로 조건문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데이터에도 저장하거나 리턴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참 거짓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은 부울 변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서 사용하죠.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면 부울 변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부울 변수 자체는 그 C++ 이상부터 C 언어에서는 부울 변수는 존재하지 않고요. C++, 자바, 그다음에 C# 이런 데서 이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은 부울 변수를 사용해 봤을 거고요. 뭐 사용하지 않든 떠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true나 아니면 false 데이터 하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값이 30 몇보다 이상이면 32보다 이상이면 여기 이제 플래그에다가 어떤 true나 false를 넣어줘서 출력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true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tru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2만 원 이상일 때 아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코드 여기서 이거를 부울 변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따로 돌려보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얘는 아까와 결과가 똑같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자열 비교인데요. 문자열은 모든 문자가 다 똑같다고 가정하면 얘를 이제 관계 연산자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 연산자로 비교하게 되면 true라는 결과 똑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자가 나오는데요. 다른 문자를 비교했을 때 이제 true, false로 나오는데 이때 이제 책에는 사전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전이라고 사용하는 거는 좀 틀린 말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아스키 코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맨 앞 글자의 아스키 코드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번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요 페이지를 펴놓고 요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1은 뭐 AU 대문자 AU만 쓸게요. 뭐 짧게 하겠습니다. S2는 대문자 GR이고요. 프린트 S1이 S2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거를 돌려보면 true가 뜨죠. true가 뜨는데 여기서 뭐 사전적인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A랑 AU라고 쳤을 때 여기서는 false라고 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아스키 코드라는 개념에서 이제 누가 더 낮으냐 높으냐를 따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전에 C 언어를 배웠으면 아스키 코드를 했을 텐데요. 아스키 코드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자들이 쭉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키보드에 있는 문자들을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이제 16진수 이거는 8비트 데이터 그러니까 8비트 그러니까 255개의 가지수를 가지는 거를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한글이라든지 여러 문자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16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스키 코드가 이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스키 코드 아까 이제 대문자 A가 41번이고요. 그리고 소문자 A가 6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스키 코드 기준으로 했을 때도 A가 더 큽니다.
그러면 A보다 더 높은 요런 문자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문자들은 사실상 사전에 있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ASCII 코드 A보다 더 높은 제가 골뱅이 여기서 바로 지금 보시면 골뱅이가 하나 다 높거든요. 골뱅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뭐 대문자 A를 붙이건 뭐 숫자를 막 여기서 뭐 대문자 ZZ를 아무리 많이 붙이고 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 true가 나옵니다. 여기 뒤로도 뭐 대문자 A를 계속 붙여도 ZZ가 너무 적어하니까 뭐 소문자 ZZ를 붙여볼게요. 거의 뒷번호인 소문자 ZZ를 아무리 많이 붙여도 요거에 대해서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이거보다 더 높은 숫자가 누가 있냐면 여기 이제 숫자들도 존재합니다. 숫자가 더 높은데요. 숫자에 제가 뭐 여기다가 뒤로 1111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true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앞에 게 바뀐다면 바뀌죠. 네, 그래서 요거는 문자의 비교는 ASCII 코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ASCII 코드에서는 우리가 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ASCII 코드는 여기 이제 숫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영문자들이 주로 사용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또는 영문자, 뭐 나중에 기호들은 요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기가 쉽진 않으니까요. 네. 어쨌든 다 ASCII 코드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수에 대한 비교입니다. 실수라고 하면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인데요. 소수점을 그대로 비교하게 되면 연산을 한 거를 그대로 비교하게 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루트에 대한 거를 루트를 씌워서 여기다 루트 곱하기 루트를 하면 당연히 그 3.0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같지 않고 요 밑에 게 출력이 되죠. 요거를 한번 코드를 돌려보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돌려보면서 저랑 같이 좀 테스트 삼아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잡히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이제 돌려보면 실제로는 같지 않다고 나와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이제 그냥 프린트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얘도 프린트를 해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연어에서 연수 삼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데 보시면 얘는 2.99999하고 6이에요. 그리고 얘는 3.0이에요. 당연히 두 개는 같지 않죠. 예. 다시 PPT로 들어와서 보면 부동수수 저장 방식이 있어요. 이런 저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저장 방식은 플롯형이나 그 다음에 더블형 같은 경우는 이런 저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롯형 기준으로는 앞에 이제 이 비트 자체가 부호 비트로 얘가 1이 있으면 마이너스고 뭐 0이면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수예요. 몇 승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거죠. 10에 2승 이라고 하면 요 값은 사실 실제로는 100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지수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어지겠죠. 그냥 기본적인 숫자보다 앞에는 조금만 쓰면 되니까 얘는 10만 쓰고 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가지고 계속 값을 바꿔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수 부분은 여기 이런 부분이 되고요. 여기는 뒤쪽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든 간에 되게 소수점 이하까지 많은 숫자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뭐 숫자에 이제 제약도 있긴 하지만 거의 제약 없이 소수점까지도 제약 없이 이제 쭉쭉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트형이랑은 다르게 0부터라고 해도 0부터 끝까지 숫자까지 그리고 그 소수점 이하까지도 다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 플롯 방식이다 보니까 어떤 숫자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에 계산할 때 보면 소수점이 부족해서 아니면 지수가 부족해서 끝까지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아까 제가 출력했던 2.999999 해서 여기 6이 딱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는 같다 보니까 이런 근사치 형태로 값을 비교하면 같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비교할 때 실수점을 비교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이제 부동수수점 저장 방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롯형이랑 이제 더블형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급 프로그래머가 됐을 때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걸 이용해서도 또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될 테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연산자라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은 C 언어에서도 같은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막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C 언어도 많이 해보고 파이썬도 많이 해봤지만 조건 연산자라든지 그 다음에 사막 연산자라든지 사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 짤 땐 당연히 이런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아까 if else 문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조건 연산자를 만들기보다는 if else 문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책에서도 표현이 돼 있고 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 맨날 여러분들 코드만 작성하는 일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됐을 때 제 느낌에는 여러분들 코드가 만들어지는 게 한 20% 그리고 나머지 80% 부분이 협업이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내 코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코드에서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면 저도 볼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코드가 딱 나왔는데 내가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건 연산자라는 거는 있는 것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참과 거짓을 한 줄 안에서 표현하는 건데요. 사막 연산자 C 언어에서 이제 사막 연산자를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요 조건이 참이면 여기에 있는 자리에 있는 값을 여기다 반환을 하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여기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x와 y 값을 요거는 그냥 이제 실질적인 거고 여기 아까 우리가 맨날 하던 거에서 물건의 값이 2만 원 이상이면 참이죠. 2만 원 이상이 되면 물건의 값이 2만 원 이상이 되면 참이기 때문에 0의 값을 반환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물건의 값이 500원이다. 그러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배달비가 3,000원이 되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돌려보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 잘못됐네요. 주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왜 주석이 돼 있죠? 네, 요거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책이 시연에서 만들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야겠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보고 사실은 저는 이걸 거의 안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많이 쓰는 곳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논리연산자인데요. 논리연산자는 뭐 2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그다음에 뭐 파이썬 카드이면 배송비가 뭐 없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2만 원 초과되는 그 코드에 그리고를 하나 넣고 만약에 다른 A라는 카드면 파이썬이라는 카드면 배송비가 무료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는 시어나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를 또 기호로 써요. 이렇게 앰퍼센트 기호 두 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OR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AND고 O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꺽쇠 두 개죠. 이 원표식 거 두 개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그 부분을 아예 이런 문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and라든지 한 장 넘기면 나와 있죠. and라든지 or이라든지 not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급 언어의 그런 저거를 따르기 위해서 그런 기호들을 좀 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빼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파이썬 언어의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리를 하는 우리 사실은 어떤 것도 이게 C 언어에서 요 표시 요게 이제 자바라든지 죄송합니다. 자바라든지 그 다음에 C샵이라든지 뭐 어디서도 거의 요 표기를 써요. 프로그래머들만 알 수 있는 특수한 기호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보면요. 근데 네, 죄송합니다. 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and, or, not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확인하는 한 번에 한 문장에서 두 가지의 물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가 10살 이상이냐 이하냐 그리고 키가 몇이냐를 확인해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죠. 뭐 키가 이상인데 나이가 어리면 탈 수 없는 걸로 아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기구는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해보면 나이를 11살에 키가 160이라고 하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하나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나이가 9살인데 키가 180이야. 그럼 놀이기구를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21살인데 키가 150이면 이것 또한 놀이기구를 탈 수 없죠. 하여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에만 놀이기구를 탄다를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이런 논리 연산자 and 또는 or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이라 그래서 뭐 인간은 일반적으로 난 연산자를 적용하는 수식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예학자가 뭐 어떻게 참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어떤 그런 뭐 의미는 없지만 참 별걸 가지고 다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자가 이제 낫으로 보면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그래서 단순하는 건데 뭐 이게 낫이 앞에 붙어 있는 걸 떠나서 한국이고 그리고 제주도가 아니면 근데 또 반대래요. 그러면은 한국이 아니고 제주도이면 그 배송비가 8,000원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하나가 더 있으니까 한국이고 제주도가 아니면 8,000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반대니까 한국이 아니거나 제주도가 아니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짜지도 않겠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짜는 것 이 책에도 이거 웃기긴 하네요. 누가 이렇게 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짜면 더 헷갈리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거나 아니면 제주도면 그렇죠. 한국이 아니거나 제주도면 그러니까 해외이거나 그 다음에 제주도면 배송비를 8,000원 받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내용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거북이 제어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명령문을 어떤 걸 넣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건데요. 아직 반복문은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제어문에서 이제 반복문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반복문을 빼고 코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 거북이 문제 실습 문제는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러분들 직접 좀 돌려보라고 이거는 하면서 입력을 L이랑 R이랑 Q 요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누르면 엔터 치셔야 됩니다. 요거 넣고 엔터 치시면 그걸 맞는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요 while문은 어떤 조건, 요 브레이크 문에 의해서 종료되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고 있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첩 이프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프문 안에 또 이제 이프문이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뭐 이건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도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순서도를 그리게 되면 점점 순서도 그리는 것 자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예, 이렇게 그려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두 가지네요. 뭐 배송비가 미국에 같으면 뭐 8,000원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배송비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현재 뭐 코리아냐 아니면 US냐에 따라서 배송비가 바뀌는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송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가격 차이가 10만 원 이상이냐 2만 원 이상이면 한국이어도 배송비가 붙지 않고 뭐 붙는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코드로 짜보면 글을 먼저 입력받을 거고요. 코리아 또는 US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코리아로 입력하면 이쪽이 들어가는 거고 US나 안에 다른 글자, 이상한 글자 쓰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코리아를 제대로 입력했을 때는 여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던 코드가 동작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해외를 의미하는 거겠죠. 해외를 의미하게 되면 가격이 10만 원이 나왔을 때 공짜로 배송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로 입력해주고 가격이 난 2만 원짜리 샀어. 그럼 배송비가 빵원이에요. 근데 사실 뭐 US라고 안 써도 되겠지만 여기서 US라고 쓰고 그다음에 가격이 한 6만 원이다. 그러면 배송비가 8천 원이 붙는다. 요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배송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계산기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한국인 경우, 그다음에 미국인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if문인데요. 연속되는 if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점수 때 A 학점, 그다음에 B 학점, C 학점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그 이하는 이제 F 학점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if문이랑 if문만 사용할 경우에 if else문만 사용해서 만들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점수 내기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if else문 C 언어에서의 이제 if else문을 파이썬에서는 if라고 사용하네요. 이렇게 if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뭐 C 언어에서는 if else보다는 좀 더 짧아지긴 했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한 번만 넣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코드를 한번 연습 삼아 다 돌려보시면 이거는 if else문을 사용하지 않은 코드고요. 어, 이렇게 하고 입력을 넣게 되면 성적을 입력하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F 학점을 맞았다, 50점을 맞았다. 그러면 F 학점이 뜹니다. 이거는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코드 배울 때는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렇죠.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가게 되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짜게 되겠죠.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70점 맞았다. 아이고 여기다 써야 되는데 70점 맞았다. 그러면 시약점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if else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히 else if죠. else if문을 이용해서 그 조건 하나씩을 더 만족하는 사이사이를 넣어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else if문.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만든 게 더 좋겠죠. 이거는 들여쓰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도 보기에도 더 안 좋고 사실상 코드에도 어떤 속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요즘 CPU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속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속도적인 면에서는 여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얘는 요 90을 비교하고 else문으로 내려가서 요 밑에를 또 비교하고 또 else문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else문이 계속 내려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요 조건 내려가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 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조건문으로 보기 때문에 속도적인 면에서는 얘가 좀 더 빠르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뭐 PC 성능이라든지 어떤 걸 놔두더라도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거라도 요게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걸로 선택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형 그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형 그리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if문은 하나만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렸어요. 이것도 이제 그 요 거북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는 실습이고요. 요 실습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사각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 한번 다 그려보세요. 저번에 원도 우리 한번 그려봤으니까 원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해도 되고 삼각형을 그리는 것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제작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게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제가 또 돌리지도 않을 테니까요. 한번 직접 돌려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조건문에 대해서 사실 기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